상승 가도로 달리던 국내 증시에 하나둘씩 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악재가 더 크게 와닿는데요. 오늘 장도 저희와 함께 돌파구 찾아보시죠. 핵심 뉴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5가지 핵심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많이들 놀라셨죠? 무더기로 8개의 종목이 동시다발적인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그 배경에 SG증권, 소시에테제네럴증권이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모았는데요. 장중 내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반 급락을 해석할 만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증권사에서 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 내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흔적이 남지 않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주가 조작한 세력에서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치를 해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 꾸준히 주가를 하루에 1%, 0.5%씩 끌어올렸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타깃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고 거래량 또한 제한적인 종목이라서 조작하기에 조금은 용이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 보도에서도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 조작을 통해서 올랐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 어제 동반 급락을 해석할 만한 그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의혹인 상태고요. 금융당국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예의주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내놓을 뿐 정식적인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도 해당 종목군들은 정상거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연이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하한가에 들어갈지 아니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을지 오늘 장 관심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8개의 하한가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몇몇 보도에 따르면 한 6개 정도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가스, 삼천리 이렇게 가스 관련된 종목군이 있었고요. 세방과 대성홀딩스, 대하림지주 그리고 다우데이터라든지 다올투자증권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장 시세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전지 쪽의 투자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그룹 쪽인데요. 앞서서 LG화학이 이 중국의 화요코발트와 손잡고 국내 새만금지구에 1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전구체 공장 짓는다. 바로 이 시간에 전달드린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주체를 포스코 그룹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중국의 이 CNGR이라는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1조 6천억 원가량을 들여서 포스코 산업단지, 영일만에 있는 산업단지 쪽에 전구체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내의 2차전지 기업과 중국 업체가 손을 잡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 미국의 IRA 법안 시행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IRA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거나 혹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중국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질 상황인데요.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구체 배터리를 설립할 경우에는 향후에 연 3만 톤 규모의 전구체 제조 라인 그리고 황산니켈 정제 라인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미 MOU는 체결이 완료된 상황이랍니다. 구체적으로 지분율 등 투자 방식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고요. 또 오늘의 뉴스가 재료 노출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주들입니다. 포스코엠텍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이 세 종목 정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밖에 전구체 관련된 종목으로는 DNF와 에코앤드림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미국에서 나왔던 외신 보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애플의 MR 헤드셋 언제 나올까요? 오는 6월입니다. 일단 예정은 이렇게 돼 있고 이 6월 공개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타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스포츠를 보고 또 게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 우리 돈으로는 약 4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패드에 탑재된 수만 개의 이 아이패드 앱과 연동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비난을
비판을 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배터리 내장이 아니랍니다. 배터리를 따로 들고 다니는 형태. 이것은 장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MR 헤드셋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착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따라서 무게, 이 배터리 탑재 여부가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체형이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무게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또 단점으로도 꼽히는데요. MR 헤드셋을 쓰려면 배터리를 계속해서 들고 다녀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또 충전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R 헤드셋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이 기기가 나올 경우에는 메타버스 시대로 우리가 좀 더 성큼 다가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은 맥스트,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요. 그 밖에 하드웨어 쪽으로는 선익 시스템, 라운텍, 그리고 뉴프레스 등의 종목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보겠습니다. 우주항공도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국빈 방문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줄 것인가 관심이 많으신데, 이 우주항공 쪽에서도 협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하고요. 또 나사 부국장이 만나서 앞으로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MOU를 체결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믿으셔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우주 탐사 및 과학 분야 협력 공동 의향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아르테미스 협정에 이미 참여를 해 있죠. 10번째 참가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오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이즈 큰 종목으로는 이 종목 정도 있고요. AP위성, 탱커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규모 유죽을 하면서 주가 급락했던 인텔리안 테크, 주가 브레이크 잡을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시죠. 현대모비스입니다. 전 세계의 4대 완성차 메이커인 스텔란티스 쪽으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할 것이다. BMS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 이 BMS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전동화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전기차 부품과 관련해서 좀 더 이 입지를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모베스전자와 모베스는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반응이 나타났고요. 직접적으로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무벡스 이 정도 묶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